반갑습니다. 수학만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동탄깁생 조희재입니다. 세종깁생 안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두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중학생들에 대한 수학 취약 단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고1입니다. 고1. 네. 고1 학생들이 배우는 고등수학 상하죠? 네, 맞습니다. 고등수학 상. 그렇죠. 자, 고1 학생들은 어떤 단원을 제일 고1 수학에서 어떤 단원을 제일 어려워합니까? 일단 뭐 1학기, 2학기 학기별로 사실 꼽을 수 있거든요. 네. 학기별로 꼽긴 좀 그렇고 지금 이제 2학기가 다가오니까 2학기 부분에서를 찝자면 사실 수학하 단원의 함수 단원이고 이 함수 단원의 이 분류가 조금 돼요. 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이제 여러 가지 함수라는 파트가 있고, 네, 그리고 그 파트랑 포함해서 합수함수, 역함수, 또한 유리함수, 무리함수라고 해서 총 꽤나 많은 함수를 다루게 돼요. 네, 이 함수라고 하는 단원 자체를 조금 더 다양하게 다루게 되는 학기고, 이 학기에서 학생들을 특히 합성함수를 꽤나 어려워하는 편이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험 출제가 된다면 합성함수는 아이들이 조금 많이 연습을 하고 가야 되는 파트인데 중학교 때의 함수가 안 잡혀 있다 해서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로 잘 안 잡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있는 상태고요. 맞죠? 그리고 합성함수의 개념을 받아들이기 전에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함수 자체의 개념이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되지만 그거를 그때 고1 때 지금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 이거 뭐 함수와의 전쟁이야 이거. 근데 따지고 보면 고1 전체 단원을 쭉 봐도 처음에 뭐 인수분해 곱셈 공식 시작해서 그다음 뭐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거기서부터 계속 함수거든요. 네, 계속 함수죠. 그래서 고1은 절반 이상이 함수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 주에 이야기를 했듯이 전주에도 친구들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을 가장 괴롭히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함수거든요. 연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미 중학교 때부터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함수라는 단원이 고등학생 나이가 그냥 1살 들고 2살이 든다라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어려워졌던 이 함수라는 단원이 바로 해결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저희도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도 더 힘들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진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역시 밑에 중학교 때 안 수학 되면, 베이스가 매우 중요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중학교 학생들 올라오잖아요. 네네네. 그 봤을 때 여러 사례들이 있을 텐데 네. 안정희 원장님 지금 고등학교 지금 애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얘는 중학교 딱 그게 보입니까? 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야. 중학교 때 얘는 어떻게 공부할 것 같다. 또 얘는 중학교 때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 그게 가르치면서 느껴지고 보입니까? 특히 이제 어떤 특정한 유형이나 특정한 단원이 안 되는 경우에 보이죠. 얘가 어디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학생들이 생각보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함수 단원 이외에는 복소수 단원이 있어요. 근데 모든 선생님들은 동의하실 게 요걸 왜 어려워해?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계산만 하면 되는 단원인데 다른 것도 없이 열심히 몇 번 더 곱하고 몇 번 더 더한다가 전부인데 그 부분을 학생들이 꽤나 많이 어려워해요. 그런 경우 보통 중학교 2학년 때 다항식 계산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일단은 다시 처음부터 다항식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복잡한 식이 나오니까 계산이 안 되면 또 중학교 2학년이 안 돼 있다. 만약에 뭐 원으로 가면은 수학상에서 이제 원의 방정식이 나오면 학생들이 또 마찬가지로 어려워하거든요. 이번에 기말고사 학생들 대비할 때 어머님들께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모든 어머님들께서 한 번씩 전화로 다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원을 못한대요. 그럼 전 대답을 하죠. 우리 아이의 옆에 있는 아이도 원을 못해요.
중3 2학기 거도 조금 약하고 이런 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과정이니까 특히 못하는 단원이 생기면 그건 사실 아래쪽에서 조금 빈 구멍이 있었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요. 지금 할 때 같이 추가적으로 넣어가면서 해야 되는 네, 거죠. 맞아요. 예. 학생들이 그러니까 조금씩 틀린 거는 얘는 그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잘하는데 얘는 이해를 못한다든지 네. 학생은 단원별로 이해가 되는 애가 안 되는 애가 있다. 그런 애들이 많나요? 그렇게 대부분이 그런가요? 그래도 대부분이 비슷한 단원을 못 해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어려운 단원이 특정돼 있고 그래도 대부분 모두가 잘하는 단원이 존재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무리 공부를 안 하던 9등급 친구도 집합은 잘하거든요. 집합은 나도 잘했어.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특정이 잘한 단원은 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모이는 건 잘해 내가. 회식이 있으면 나는 한 번도 안 빠져. 아 회식인데 그 회식 빠진 사람 마음 별로야. 미리 공지했는데. 맞아요. 희재 원장님. 네. 희재 원장님은 고1의 그 단원 중에서 역시 또 좀 이 단원 아이들이 좀 가르쳐 보니까 이 단원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이런 단원을 좀 힘들어한다. 그리고 또 아이들별로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가장 지금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 결국 계산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산에 관련된 부분이 친구들도 유형이 나뉘는 게 문자가 많아지면 힘들어하는 그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로 그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훈련이 전혀 되지 않고 그래서 친구들이 문자가 많아지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풀지 않으면서 계속 학년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저학년에서부터 해결이 되면서 올라와야 됐던 부분들인데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와버리면 저희가 이걸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친구들의 두려움까지 깨줘야 되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가 커졌을 때 이제 계산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숫자를 계산을 할 때는 친구들이 너무 그런 경우에 숫자는 숫자고 친구들이 이전에 인수분해라는 걸 배우거든요. 인수분해는 인수분해다.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 인수분해를 배울 때는 문자를 가지고 배우게 되고 숫자의 계산은 그냥 말 그대로 곱하기 나누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사실 숫자도 얘가 커지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커진 계산을 통해서 친구들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10만 100만이 넘어가는 계산을 자기들이 다 곱하고 다 더하고 다 나눠가면서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활용에서부터 사실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렇죠. 친구들 뭐 소금물을 계산을 한다거나 중3 과정에서 뭐 소금물 활용 문제를 풀 때 이때는 2차 방정식 함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활용을 통해서 뭐 만자리 혹은 100만자리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친구들 이제 내신 준비를 하고 문제를 풀리는데 애들이 이걸 전부 다 싹 다 풀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 걸 보게 됐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똑같이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이런 거는 친구들이 사실 숫자나 문제 계산에 접근하는 방법이 전부 다 이제 기본적인 계산, 피지컬로 다 풀어서 쓸 수도 있지만 이런 숫자를 대하는 관점을 조금 바꿔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인식만 된다고 하더라도 친구들 입장에서는 계산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용이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희재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우린 지금 이 편이 함수와의 전쟁인데 왜 계산 얘기를 하냐 궁금해하실 건데요. 자, 고등 수학을 들어오면서 이제 모든 함수는 당연하게 엄청난 계산량을 동반합니다. 근데 그 계산량을 동반하는데 기본적으로 수학과에서 뭐 무리함수를 다루게 되면 수학과에서 나오는 이 무리함수라고 하는 건 수학상에서 나왔던 중3 때 나왔던 당연하게도 2차 방정식을 동반하게 되고요. 그 2차 방정식을 동반하면서 다시 뭘 끌어내냐면 2차 함수를 끌어내요. 함수 안에서 새로운 함수를 끌어내는 과정까지 갈 때 필요한 건 무조건 계산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계산에서 필요한 영역이 있거든요. 이게 뭐 한 점에서 만나니 두 점에서 만나니 만나지 않니 판별식을 쓴다 안 쓴다 또는 계산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3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은 2가지라 대답을 해요. 그런 기본적인 연산 방법에 대한 확실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갈수록 중간에 비어있는 구멍은 많아지고 그건 결국 무너지는 탑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조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계산이 조금 느리다, 시간이 항상 모자라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의 대부분은 실제로 계산 속도가 느린 게 아니라 계산을 너무 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우리가 배웠던 틀 안에서 특히 교과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 세 가지 방법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를 이용하는 게 수학이라 보시면 되고, 적재적소에 논리적으로 이때는 이걸 써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를 파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연습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수학을 잘 모르는데 두 분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결국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결국은 중학교 때 수학을 잘 해놔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지금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점검 한번 해볼 타이밍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점검 한번 해볼 타이밍인 것 같고,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머님이 얘야 가보자, 상담 받으러 가보자, 같이 가자, 테스트 하면은 60% 이상은 따라올 겁니다. 에? 근데 1년 지나 고2는요 이제 대화가 안 될 겁니다. 대화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늦지 않게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도 지금 어느 학원을 수강을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우리 아이에 대한 어떤 수학을 실력을 좀 점검하고 분석하는 시간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만약에 동탄에 계시는 분들은 뭐 솔직히 이 방송 해주시는 우리 조희재 원장님 찾아가서 뭐 부탁드리면 되고, 세종에 계시고 충남권에 계시면 안정희 원장님 가서 청취자분들 그 듣고 왔다는데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있어서 그 정기 때만 정기만 이렇게 하나요? 정기만 네, 가능해서 테스트는 정해진 일정. 사실 테스트는 정기적으로 해야지. 그래도 좀 상담은 미리 연락만 주시면 해주는 거죠. 또는 뭐 댓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전국의 그 지역에 찾아오기 힘드신 분들 댓글도 있으니까 댓글로는 뭐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죠. 또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도 각자의 학원에서 한번 그런 시간을 또 만들어 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고1까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고1 제목이 함수와의 전쟁인데 결국은 이 함수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지금 진짜 밑에 학년들, 중학생들 정말로 선행이 중요한 것보다 정말로 자기가 하고 있는 학년에 대한 어떤 확실한 내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런 기본 베이스가 굉장히 탄탄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두 원장님들의 말씀.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실행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아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점검이라는 걸 꼭 한번 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1 학생들 함수와의 전쟁 뭐 따로 뭐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예. 함수와의 전쟁 결국은 또 점검해보고 과정을 또 확인해보는 그런 부분들 중요하다고 지금 선생님들 말씀해주고, 그다음 밑에 학년들은 고1 때 좋은 내신 받으려면 지금 하고 있는 거 정말로 잘 점검하고 꼼꼼히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